저 말인가요? 내 이름은 종타쿠 오덕이죠. 우리 종대 여러분, 오늘 하루는 어떠셨나요? 오늘은 인기 애니메이션 귀면의 칼날 세간에 원피스에 나오는 상디가 들어가게 된다면 어떻게 될지에 대한 가상 시나리오 일부입니다. 이 영상에는 원작의 스포일러와 개인적인 견해가 있으니 그 점 유의하시길 바랍니다. 그럼 시작해볼까요? 지금까지 원피스에 나오는 유명 캐릭터를 꽤나 귀칼 세관에 불러왔는데 아직 루피의 역단 주요 인물인 상디를 불러오지 않아서 한번 불러와 볼까 합니다. 이 가상 시나리오 컨텐츠는 원작의 고증을 철저히 따져가는 매끄러운 진행이 되지 않기 때문에 어느 정도의 설정오류나 능력치 보정은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또한 만화의 콜라보이다 보니 넓은 마음과 풍부한 상상력을 동원해 캐릭터의 특징을 즐긴다는 느낌으로 그저 재미로 즐겨주셨으면 좋겠네요. 그럼 오늘의 가상 시나리오 시작하겠습니다. 상디는 빈스모크 가문에서 인간성 없는 형제들과 옥신각신하고 있었는데 그중 둘째 형인 리디가 상디를 어떻게 하면 엿먹일 수 있을까 고민을 하다가 천재 과학자인 아빠가 만들어 놓은 어떤 기계가 생각이 났고 얼핏 다른 세계로 보내버릴 수 있는 기능이 있다는 걸 떠올렸습니다. 그렇게 상디를 유인한 뒤 그 기계에 넣었고 이 기계에 들어가서 잠을 자면 수많은 미녀들과 함께 있는 달콤한 꿈을 꿀 수 있다고 했죠. 그 말에 상디는 웬일로 그런 좋은 제안을 해주자면서 살짝 의심을 했지만 수많은 미녀라는 말에 곧바로 그 기계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그 뒤 리디는 스위치를 눌렀고 거대한 빛과 함께 상디가 사라졌죠. 눈을 뜬 상디는 그곳이 처음 보는 어떤 숲이라는 걸 알았고 지금까지 다녀왔던 곳들과는 다른 식물들이 자라고 있는 거 알았습니다. 상디는 역시 꿈이라 그런지 처음 보는 곳에 왔다고 생각했고 주변을 둘러보다가 언제쯤 미녀가 나올지 두근두근 기대를 하고 있었죠. 그때 저 멀리 옆쪽에서 부스럭 소리가 났고 저쪽에 미녀가 있나 보네 하고 룰루랄라 뛰어갔습니다. 저 멀리에 보이는 한 여자, 뭔가를 먹고 있는 듯한 모습이었고 함께 먹을 식사라도 준비되어 있나? 라는 생각 후 그 여자에게 다가가 레이디, 음식은 함께 먹어야 제맛이지 않을까요? 라는 말하며 다가갔는데 그 여자가 먹고 있는 것은 인간이었고 상디를 보자마자 송곳니를 드러낸 채 덤벼들었죠. 상디는 엄청나게 놀라며 그 혈기의 공격을 피했고 자신도 모르게 발이 튀어나와 그 혈기의 앞까지 날아갔지만 여자의 모습을 한 혈기였기에 차마 때릴 수 없어서 다시 걷어들였습니다. 그렇게 그 혈기는 계속해서 상디를 공격했고 상디는 도망만 다니고 있었죠. 아니 여자가 쫓아오는 건 참 기분 좋은 일인데 어째 받아줄 수가 없다고 하며 난처해 했고 미녀가 나타나야 되는데 왜 이런 여자가 나타난 건가 하며 부들거렸습니다. 그 순간 어떤 나풀거리는 소리가 나더니 그 여자의 혈기에 목을 누군가가 베어버렸고 상디는 아무리 그래도 여자의 모습을 한 존재의 목이 베어 떨어지니 너무한 거 아니냐고 소리를 치려고 했죠. 그런데 그 혈기의 목을 벤 건 다름이 아닌 카나오, 아주 예쁘게 생긴 소녀였습니다. 상디는 아리따운 소녀요, 지금 나를 구해준 건가요? 하하, 이 은혜에 어떻게 보답을 해야 할지 제가 맛있는 음식이라도 대접을 하고 싶은데 라고 주저리 떠들었고 카나오는 갑자기 동전을 팅 하고 던지더니 잡았고 살짝 미소를 짓고 있긴 하지만 전혀 감정이 없어 보이는 표정으로 제 할 일을 한 것뿐이에요. 그럼 사요나라 라고 말했죠. 그러자 상디는 할 일이라는 게 정확히 무엇이냐고 물었고 저 목을 벤 여자는 무엇이냐고 물었지만 카나오는 그저 사요나라 라는 말을 되풀이하며 그 자리를 떠나버렸습니다. 거참 이상한 소녀네 라는 생각을 하고 걸어가고 있던 상디. 그런데 부스럭 소리가 나면서 또다시 아까와는 다른 여자가 튀어나왔고 상디를 보자마자 뛰어왔죠. 상디는 그것이 자신을 포옹하려고 하는 미녀인 줄 알고 해벌레하며 양팔을 들어 반겼지만 그 여자는 뾰족한 송곳니를 드러내며 상디의 목을 물어뜯으려고 했습니다. 그 순간 상디는 으앗 하며 그 여자를 밀쳐냈고 그 여자 혈기가 화당하고 넘어지자 상디는 곧바로 사과를 하며 살짝만 민다는 게 그만 이라고 손을 내밀었죠. 그러자 그 혈기가 상디의 손을 잡았고 그 손을 깨물려고 했습니다. 그때 어디선가 또다시 한 여자가 날아와 가느다란 칼로 그 혈기를 찔렀고 그 혈기는 온몸에 독이 퍼져 고통스러워하며 죽어버렸죠. 그 여자는 시노부였고 상디는 시노부를 보자마자 자그마한 체구의 미녀라는 걸 알고 곧바로 눈이 하트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시노부는 지금 이곳에서 뭐하는 거냐며 성질을 냈고 지금 여긴 혈기가 득실거리고 있으니 얼른 이곳에서 빠져나가 도망가라고 했죠. 상디는 혈기가 무엇이냐고 물었는데 시노부는 지금 바쁘니까 그런 것까지 일일이 설명해줄 시간이 없다고 하며 투덜투덜 그 자리를 떠나버렸습니다. 아니 도대체 이게 무슨 상황인지 제대로 알려주는 사람이 하나도 없네 라고 하며
어이가 없어하는 상디는 어디로 가야 할지 고민을 했고 일단 아무 곳이나 가다 보면 길이 나오지 않겠냐는 생각으로 걸어가고 있었죠. 그런데 그 근처에서 싸우는 소리가 들렸고 혹시나 아까 그 소녀들이 싸우고 있는 건가 싶어 그곳으로 곧장 뛰어가 봤는데 한 아리따운 여자 한 명이 여러 명의 남자들에게 둘러싸여 있었고 그 남자들은 그 여자를 공격하려고 있는 듯해 보였습니다. 아니 감히 가녀린 여자를 공격하려고 하다니 하며 날라차기로 등장을 했는데 그 여자는 상디가 도착하기 전에 순식간에 그 남자 혈기들의 목을 베어버렸고 그 혈기들은 소멸했죠. 뻘쭘해진 상디 카나이는 어라? 누구시죠? 라고 물었고 상디는 카나이의 얼굴을 보고 눈이 하트 뿅뿅이 되었습니다. 상디는 저는 숙녀분의 안전을 지키기 위한 기사입니다 라고 폼잡고 말했고 카나이는 감사합니다. 하지만 이곳은 위험한 곳이라서요. 어서 몸을 피하시는 게 좋을 것 같은데요 라고 상냥하게 말했죠. 상디는 도대체 이것들은 뭐냐고 물었고 카나이는 이 존재들을 가엾게도 인간을 잡아먹는 존재가 되어 일륜도로 목을 베어야만 승천시킬 수 있다고 했습니다. 상디는 드디어 이 존재들에 대해서 알게 되었고 이 숙녀분은 참 상냥하구나 라고 앞서 만난 두 명의 여자와 다르다며 감동을 했죠. 그때 뭐야 당신 왜 여기까지 따라온 거야? 라는 퉁명스러운 말을 하는 시노부가 폴짝 뛰어왔고 아무 말 없이 조용히 카나오도 폴짝 뛰어왔습니다. 상디는 너네는 아까 이 아리따운 여신님과 같은 팀이었구나 라고 했고 카나이는 웃으며 이 아이들은 제 동생들이랍니다 라고 했습니다. 그러자 상디는 더욱 눈에 하트가 커졌고 시노부는 경계의 눈초리라며 우리 언니한테서 떨어져 음흉하게 생긴 아저씨 라고 했죠. 그리고 옆에서 카나와 조용히 사요나라 라고 했습니다. 그때 드디어 찾았구나 건방진 귀살대 계집들 이라고 하며 엄청난 숫자의 혈기들이 나왔고 그중 대장으로 보이는 혈기 눈에는 하연이의 표시가 있었죠. 하연이 로크로는 이곳에 혈기들의 조직을 만들어 인간들을 사냥해왔고 많은 귀살대원들을 죽여 카나이 일행이 임무로 온 것이었습니다. 수십 마리의 혈기를 보고 살짝 긴장을 한 카나이 일행 자신들보단 일반인인 상디가 싸움에 말려들까봐 걱정이었죠. 하지만 그때 상디가 지금 감히 우리 아름다운 숙녀분들에게 못된 말을 한 것인가? 라고 화를 내며 앞장을 섰고 카나이는 상디를 말렸습니다. 하지만 상디는 아름다운 여자를 지키는 건 바로 기사의 몫이라고 하며 자신만만한 모습을 보였고 수많은 혈기들이 상디에게 덤벼들었죠. 그 순간 상디가 팔로 땅을 짚은 뒤 다리를 돌려 수많은 혈기들을 차버렸고 상디의 발차기에 맞은 혈기들은 저 멀리 날아가 쓰러졌습니다. 그 뒤 일어나 엄청나게 빠른 몸놀림으로 혈기들의 머리를 발차기로 퍽퍽 차버렸고 혈기들은 상디를 공격하기 위해 숫자로 밀어붙였지만 그 혈기들을 사뿐히 다 피해버리며 지려 밟아버렸죠. 카나이 일행은 그 모습을 보고 꽤나 놀랐고 상디가 자신을 바라보고 있는 카나이 일행에게 빙긋 미소를 날려주자 시노부는 뭐야 저 사람 이러면서 표정을 찡그렸고 카나오는 조용히 사요나라 라고 했으며 카나이만이 어머 강하다 저분 이라는 감탄을 했습니다. 로크로는 혈기술인 수많은 바위 조각을 소환해 상디에게 날렸지만 상디는 견문색 패기에 특화되었기 때문에 너무나도 쉽게 그 공격들을 전부 피했고 곧장 로크로에게 다가가 킥으로 복부를 찾고 로크로는 피를 토하며 나무와 함께 쓰러졌죠. 하지만 조금 있다가 일어났고 상디는 분명 갈비뼈가 전부 부러졌을 텐데? 라고 놀랐고 멀리서 카나이가 혈기는 상처를 회복하는 특성이 있다고 했습니다. 그러자 상디는 로크로의 머리를 하이킥으로 날려버렸고 로크로는 그 충격에 쉽게 대응을 하지 못하며 꿈틀거리고 있었죠. 순식간에 모든 혈기를 제압한 상디 카나이 일행이 쓰러져 있는 혈기들의 목을 베며 마무리를 했고 카나이는 상디에게 덕분에 아무도 다치지 않고 임무를 끝낼 수 있었다며 감사 인사를 했죠. 그때 시노부는 우리만으로도 충분히 해치울 수 있었다고 하며 툴툴거렸고 카나이는 시노부에게 그래도 우리를 위해서 도움을 준 분이니까 감사해야지 라며 타일렀습니다. 카나이는 상대에게 보답으로 자신의 저택으로 가 음식을 대접하고 싶다고 했고 상디는 예쁜 여자 3명과 함께 간다는 것 자체가 너무 행복했죠. 상디는 나비저택에서 음식을 제공받고 카나이 일행과 이 세계에 대한 이야기를 들었는데 혈귀라는 존재들이 카나이와 시노부의 부모를 죽인 원수들이고 카나오는 니들의 친동생이 아니라는 걸 알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혈귀라는 존재들보다 이렇게 여자들만 살고 있는 집에 초대되었다는 게 그저 꿈만 같았죠. 또한 처음 먹어보는 음식들이 있었기에 꽤나 흥미로웠고 자신은 요리사이기에 다음 식사 때는 자신 요리에 대접해주고 싶다고 말했습니다. 그렇게 행복한 시간을 보내고 다음 식사를 준비하며 열심히 요리를 하고 있던 상디 그때 코알룬즈들이 다가와 아저씨는 왜 요리할 때 담배를 피면서 하세요? 라고 묻자 상디는 살짝 당황하며 음식을 훈연하는 거란다. 이렇게 담배 연기에 쌉싸름하고 텁텁한 향기를 음식에 입혀 풍미를 더하는 거지 라고 답했고 코알룬즈들은 그저 의심의 눈초리를 바라보다가 돌아갔습니다. 거하게 상을 차린 뒤 상디의 음식을 맛본 카나이 일행은
예상보다 훨씬 맛있는 음식에 놀랐고 카나이는 이렇게 맛있는 음식은 처음이라며 정말 대단한 요리 실력을 지니셨네요. 멋지세요. 라고 상대를 축하세웠고 신호부는 이상한 녀석이 만든 것 치고는 꽤나 맛있군. 하지만 이걸로 우리 언니가 넘어갈 거라고는 생각하지마. 라고 했죠. 그리고 카나오는 조용히 오이시 라고 말하며 합합 하고 음식을 집어먹었습니다. 그리고 아오이와 콩알룬즈들도 맛있다며 와구와구 먹었는데 그때 어디선가에서 호탕한 목소리와 함께 오 고초 지금 식사 중이었나 보군. 실례가 되지 않는다면 나도 함께 먹어도 될까? 라는 소리가 들렸고 상디가 그것을 보니 온몸이 활활 타오르는 듯한 부엉이가 한 마리 있었고 그는 평소에 호초자매와 친하게 지내던 귀살때 최고의 인싸 랭거쿠 쿄주로였습니다. 상디는 내심 챗 우리 예쁜 숙녀들 먹이려고 엄청나게 심혈을 기울여 만든 음식인데 저런 녀석한테 먹여야 하다니 게다가 코초자매와 꽤나 친해 보이는 말투잖아 라고 생각하며 얹어놨습니다. 카나이는 쿄조로를 반기며 어서와서 함께 먹자고 했고 쿄조로는 음식을 한 입 먹더니 우마이를 기깔나게 외쳤죠. 상디는 터무니없이 먹을 때마다 우마이거리냐며 조용히 먹을 수 없냐며 태클을 걸었습니다. 그때 헥헥거리며 누군가가 나비저택으로 뛰어왔고 사범님 혼자 너무 빨리 가셨어요 라고 하는 미치리가 보였습니다. 쿄조로는 오 이제 왔나? 코초 이 아이는 내 츠우코로 한로지 미치리라고 한다네. 이 아이도 먹는 걸 좋아하는데 함께 먹어도 되겠지? 라고 했고 헥헥거리며 뛰어온 미치리를 보고 상디의 눈에 하트 뿅뿅과 동시에 코피가 팡 터지며 얼마든지 먹으라며 음식은 많이 있다며 해롱해롱거렸습니다. 미치리는 상디의 음식을 맛본 뒤 오이시! 라고 외쳤고 상디는 오 미인께서 맛있게 먹어주니 너무 황송하군요 라고 했죠. 그때 쿄조로가 우마이! 라고 외치면 야 너 밥 먹는데 좀 조용히 해 라고 했고 미치리가 오이시! 라고 외치면 아 감사합니다 많이 드세요 라고 번갈아가며 말하면서 이 시나리오 일부가 끝이 나게 됩니다. 상디는 어느새 나비저택에 머물며 요리사로서의 본분을 다하며 지내고 있었는데 훌륭한 요리 솜씨가 소문이나 주합회의가 끝난 후 모두가 상디의 요리를 맛보기 위해 들릴 정도였습니다. 상디는 특히나 자신의 음식을 너무나도 맛있게 그리고 많이 먹어주는 미치리를 좋아했는데 미치리 역시 자신에게 항상 맛있는 음식을 잔뜩 대접해주는 상디에게 항상 감사함을 느끼고 있었죠. 일주일에 한 번씩은 쿄주로와 함께 꼭 찾아와 식사를 하던 미치리. 어느 날 염주 쿄주로 혼자 식사를 하러 왔고 상디는 쿄주로의 뒤쪽을 한참이나 찾아보다가 미치리는 왜 놔두고 왔냐고 묻자 미치리는 지금 어떤 여자 대원이 필요한 임무를 나갔고 그 임무가 끝나기 전까지는 아무래도 오지 않을 듯 싶다고 했죠. 그때 옆에서 마침 임무에서 돌아온 카나이가 아, 그 임무라면 아마도 유곽으로 잠입하는 임무였죠? 라고 말했고 상디는 유곽이라는 말에 귀가 엄청나게 커졌습니다. 자신도 그 임무를 도와줄 수 있냐고 제의가 들어왔지만 그 임무 내용을 듣자 시노부가 극구막았고 그런 곳에는 자신도 언니도 절대 보낼 수 없다고 해서 못 갔다고 했죠. 그 임무 내용이 무엇이냐고 상디가 물었고 유녀로 신분을 바꿔 그곳에서 일하며 혈기에 대한 정보를 얻는 것이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자 상디는 카나에와 시노부의 유녀 복장을 상상했고 상상만으로도 코피가 팡 터져 나왔죠. 그러다가 그렇다는 건 미치리는 그걸 허락하고 유곽으로 들어가 유녀로 변장해 있다는 얘기냐며 상디는 흥분했습니다. 그곳이 어디냐며 당장 그곳에 가서 도와주고 오겠다고 투지를 불태웠고 카나이는 뭐 당신이 도와준다면 믿을만 할 것 같네요 라고 했죠. 그러면서 아참 가서 혈기와 마주쳐 전투가 벌어질 수도 있으니 이걸 가져가세요 라고 했습니다. 그것은 구두였고 뭔가 재질이 일반 구두와는 달라 보였죠. 카나이는 저번에 상디와 대화를 하던 중 상디는 요리사라 발로만 싸운다는 얘기를 기억했고 우베야시키 당주에게 일륜도 제일로 만든 찰각구두를 만들어주라고 했습니다. 상디는 이걸 신고 혈기의 목을 날려버리면 소멸한다 이건가? 라고 하며 카나이의 마음에 감동하며 감사 인사를 한 뒤 곧바로 유가 향해 출발했고 쿄주로는 그곳 임무를 총괄하고 있는 음주우지 탱겐을 우선 만나라며 접견 장소를 알려줬죠. 접견 장소에 간 상디는 우주이 탱겐과 만나 자세한 상황을 들었는데 자신의 아내 3명이 현재 잠입했다가 행방불명인 상태이기에 미치리와 다른 여자 대원들을 투입했다고 했습니다. 상디는 그렇군 이라고 하려다가 뭐? 아내가 3명이라고? 하며 엄청난 분노를 하기 시작했죠. 탱겐은 무슨 문제라도 있냐며 물었고 상디는 어떻게 너 같은 녀석한테 아내가 3명이나 있는 거냐며 무슨 수를 쓴 거냐고 멱살을 잡았습니다. 그런데 멱살을 잡고 흔드는 와중에 탱겐이 일어나자 엄청나게 큰 키와 근육질의 몸매 그리고 두건이 벗겨지자 엄청나게 잘생긴 얼굴이 나왔죠. 상디는 뚫어지게 탱겐을 보더니 젠장 이라는 말을 했고 일단 받아들이기로 했습니다. 일단 상디는 의심이 되는 3군데의 유곽 중 한 유곽으로 들어갔고
탱겐의 아내에 대한 정보를 캐기 시작했죠. 그러다가 상디는 오일 아닌 다키를 만나게 되었고, 다키는 상디가 뭔가 심상치 않은 인물임을 단번에 알아차렸습니다. 상디는 그저 다키를 보자마자 눈이 하트 뿅뿅이 되어 해벌레했고, 다키는 상디를 잡아 고문을 하기 위해 손날로 목을 강하게 내리쳤죠. 풀썩 쓰러진 상디, 기절했으니 지하에 가둬볼까? 하며 안고 한참을 내려가고 있는데 뭔가 이상한 기분이 들었고, 다키는 정색하라며 말했습니다. 야, 너 기절한 거 아니었지? 상디는 다키의 공격을 받고 기절한 척 누워있었고, 다키가 안고 이동을 하자 그것에 행복을 느끼고 있었던 것이었죠. 다키는 기분 나빠하며 혈기의 정체를 드러냈고, 상디는 다키의 혈기의 모습에 엄청난 코피를 쏟아냈습니다. 다키는 뭐지? 아까 때린 데미지가 이제서야 들어간 건가? 왜 갑자기 코피를 쏟지? 라는 생각을 했죠. 다키는 상디에게 오비 공격을 날렸고, 상디는 그 오비들을 이리저리 피하며 도망갔습니다. 다키는 이상하게 자신의 공격을 다 피해버리는 상대에게 도망만 다니지 말고 덤벼보라고 했죠. 상디는 진지한 얼굴로 나는 죽어도 여자는 안 때려 라고 말했고, 다키는 무서워서 도망만 치는 건 아니고 라고 하며 계속 오비를 날렸습니다. 무자비하게 날린 오비로 인해 건물들이 부서지기 시작했고, 근처에 있는 인간들은 그 오비 때문에 다치기도 했죠. 상디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키를 공격하지 못했고 피해는 점점 커졌습니다. 그때 기묘한 채찍 같은 검이 날아와 다키의 오비를 쳐냈고, 그것을 보니 미치리가 있었죠. 상디는 미치를 보고 엄청나게 반가운 마음에 눈이 하트 뿅뿅이 되었고, 미치리는 다키를 보고 죄 없는 사람들을 다치게 하다니 용서할 수 없다며 화를 냈습니다. 그렇게 다키와 미치리가 치열한 접전을 펼치기 시작했고, 미치리는 새로 개발한 사랑의 호흡으로 다키를 압박했죠. 하지만 미치리가 쓰는 사랑의 호흡은 아직 완벽하지 않은 검술이었기에 점점 다키에게 밀리며 상처를 입을 뻔했지만, 상디가 그때마다 자신 대신 오비를 맞아주며 절대 우리 미치리 양을 다치게 할 수 없다고 했습니다. 다키는 이제 끝을 내주겠다며 두 녀석 다 죽으라며 엄청난 오비를 뿌렸고, 그 순간 우주의 탱겐이 나타나 다키의 목을 서걱하고 베어버렸죠. 꽤나 화려하게 난리를 쳐놨군. 덕분에 위치를 찾는 게 쉬웠다 라고 말하는 탱겐. 탱겐은 아내들을 모두 구출한 뒤 엄청나게 소란이 난 이곳으로 빠르게 뛰어온 것이었습니다. 다키는 잘린 목을 들고 울기 시작했고, 상디도 역시 다키의 우는 모습을 보고선 아름다운 미녀가 울고 있는 모습을 보니 너무나도 마음이 아프다고 했죠. 미치리와 탱겐은 그 모습을 그저 어이없이 바라보다가 생각해보니 왜 다키는 목이 잘렸는데 소멸하지 않는 거지? 하며 이상함을 느꼈고, 순간 엄청난 귀기가 느껴지더니 수많은 피해 참객이 날아왔습니다. 미치리가 그 참격의 사정권 내에 있자 탱겐은 미치리를 지키기 위해 몸을 날렸고 겨우 막아내긴 했지만 몸 여러 군데에 참격에 의한 상처를 입게 되었죠. 그곳을 보니 기괴하게 생긴 규타로가 있었고, 이 존재가 진짜 상현육이라는 걸 한눈에 알아봤습니다. 다키는 이제 우리 오빠가 나왔으니 너넨 다 죽을 거라고 하며 다시 목을 붙였고, 탱겐은 갑자기 독의 기운이 올라와 몸을 쉽게 가눌 수가 없게 되었죠. 규타로는 탱겐을 보고 내 녀석이 아무래도 가장 강한 녀석인 것 같은데 중독되어 버려서 어쩌나? 바로 숨통을 끊어주지 라고 하며 덤벼들었고, 엄청나게 빠른 속도로 왔기에 미치리도 반응을 제대로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 순간 상디의 발차기가 날아와 규타로를 뻥 차버렸고, 규타로는 멀리 날아가 건물 한 채와 함께 무너졌죠. 다키는 뭐지? 저 무식한 발차기는? 이라고 당황했고, 상디는 담배를 피면서 내가 여자는 절대로 때리지 않지만 남자한테는 꽤나 가차없는 편이라서 말이지 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규타로가 건물장에서 일어나 부러진 뼈들을 다시 회복시켰고 상디에게 덤벼들며 피해 참격을 날렸죠. 하지만 상디는 견문색 패기에 특화되어 있기에 그 참격들을 쉽게 피했고, 심지어 스카이워크로 하늘을 발로 차며 뛰어다녔고, 공중에서 디아블 잠부로 다리를 뜨겁게 불태운 뒤 그대로 낙하하며 규타로에게 발차기를 날렸습니다. 규타로는 팔이 날아갈 각오라고 막았고, 어차피 팔이 날아가도 다시 재생하면 그만이라는 생각을 했는데 상디의 발차기 공격에 날아간 팔은 세포가 불타 재생이 되지 않았죠. 상디는 일륜도 재질로 만든 구두를 신고 있었고, 그게 엄청난 뜨거운 열을 받자 혁도가 되어 혈기의 세포를 태워버리는 효과가 생긴 것이었습니다. 다키는 규타로가 말리자 도망가야겠다는 생각을 했고, 둘 중 한 명이라도 살면 자신들은 죽지 않기에 자신이라도 피하면 된다고 판단했죠. 하지만 그때 미치리는 내가 놓칠 줄 알고? 하며 채찍검으로 도망가는 다키의 목을 베었고, 그 순간 상대 역시 디아블 잠부로 규타로의 머리를 날려버렸습니다. 그러자 다키 규타로 남매는 소멸하기 시작했고, 미치리는 상현에게서 승리를 했다며 상디를 껴안고 기뻐했죠. 미치리의 포옹에 상디는 코피가 터지며 해롱해롱 쓰러졌고, 그때 탱겐의 아내들도 뛰어와 탱겐에게 해독약을 주입하며
지원을 기다렸습니다. 탱기는 덕분에 상현의 혈기를 잡을 수 있었다면서 미치리는 아무래도 이번 성과로 인해 새로운 주로 들어갈 것 같다고 했고, 미치리는 쑥스러워하면서 행복해했죠. 상디는 그렇게 육아 임무를 마치고 행복하게 나비어택으로 돌아갔는데 집 근처에 들어서자 뭔가 엄청난 위화감이 들었고 빠르게 그곳으로 뛰어갔죠. 그때 안에서는 아오이와 콩알론즈들이 쓰러져 있었고, 아오이는 상디를 보고 어서 빨리 카나의 언니를 구해달라며 부탁을 한 뒤 정신을 잃었습니다. 다급해진 마음에 뒷마당으로 나가보니 상현이 도우마와 카나에가 치열하게 싸우고 있었는데 이미 카나의 몸에는 여기저기 베인 상처가 많이 있었죠. 상디는 엄청나게 분노를 했고 곧바로 뛰어가 도우마를 발로 차버렸습니다. 도우마는 순간적으로 부채로 그 발차기를 막았지만 엄청나게 멀리 밀려났고 몸 전체의 데미지가 저릿저릿하게 온 곳에 놀랐죠. 도우마는 부채를 휘둘러 얼음 혈기술을 상디에게 날렸고, 상디는 뒤돌려차기로 통합을 일으키자 그 얼음들이 상쇄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러자 도우마는 이거 이러다가 시간이 끌려 동이토 오게 될 것 같으니 계획을 바꾸기로 했죠. 조금만 더 있으면 맛있어 보이는 여자들을 다 잡아먹을 수 있었는데 아쉽지만 오늘은 이쯤으로 해두지 라고 하며 후퇴를 했습니다. 상디는 놓치지 않는다며 뛰어가 추격을 하려 했지만 도우마는 지금 저 계집을 그대로 놔뒀다간 죽을 텐데 라는 말을 했고, 상디가 카나에를 보니 카나에가 호흡을 하기 힘들어하며 피를 토하고 있었죠. 도우마를 계속 추격하는 것보다 카나에를 구하는 것이 우선이라고 생각한 상디는 도우마를 놔주고 카나에게 다시 돌아갔습니다. 카나에는 어서 저자를 잡아야 해요 라고 말한 뒤 쓰러졌고, 상디는 카나에를 업고 근처에 있는 의원으로 뛰어갔죠. 다행히 카나에는 빠른 조치로 인해 죽진 않았지만 언제 깨어날지 모르는 의식불명 상태가 되었고, 임무에서 돌아온 시노부와 카나오가 소식을 듣고 곧바로 찾아왔습니다. 시노부는 엄청나게 불같이 화를 내며 언니를 이렇게 만든 녀석을 꼭 죽여버리겠다고 했고, 카나오도 옆에서 감정 표현을 하지 못하지만 부들부들거리며 분노하고 있음이 느껴졌죠. 상대 역시 정색을 하며 그 부채 자식은 내 손으로 꼭 박살내주지 라는 다짐을 했습니다. 본격적으로 그자를 찾기 위해 정보를 취합하기 시작한 시노부와 상디. 그때 도우마와 마주쳤던 아오이가 도우마의 옷에 어떤 낯익은 표시 있었던 게 기억이 나는데 자신이 어렸을 적에 살던 곳에서 꽤나 유명하던 종교의 표시인 것 같다고 했습니다. 자신의 엄마도 그곳에 몇 번 갔었기에 자신도 따라서 가본 적이 있는데 그 종교의 교주와 이번에 만난 그 혈기의 모습이 비슷한 것 같다고 했죠. 그의 시노부는 만세 극락교에 대한 정보를 엄청나게 모으기 시작했고 수상한 단서들이 엄청나게 많다는 걸 알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시노부와 카나오 그리고 상디는 만세 극락교를 향해 출발하게 되며 이 시나리오 2부가 끝이 나게 됩니다. 카나에가 나비저택에서 도우마에게 습격당한 지 일주일 되는데 상디와 시노부 카나오는 만세 극락교에 본거지가 있는 마을로 갔고, 시노부는 사뭇 달라진 상디의 표정을 보고 꽤나 긴장을 했죠. 평소 같았으면 계속 해벌레하며 다녔을 텐데 카나에가 다치고 나서 상디의 표정에서는 엄청난 분노가 들끓었고 담배도 더욱 많이 피는 것 같았습니다. 사실 상디는 항상 담배를 폈지만 시노부는 이런 상황이 되니 상디가 담배를 많이 피는 걸 의식하게 된 거죠. 시노부는 상디에게 담배는 몸에 해로우니 적당히 피세요 라고 말했고, 상디는 한껏 표정이 밝아지며 시노부 양이 내 걱정을 다 해주고 감동인데? 라고 말하자 아니요, 간접 흡연으로 저와 카나오의 몸에 해롭다는 말이에요 라고 퉁명스럽게 말했습니다. 시노부는 만세극락교를 알아본 결과 남자는 입교하기가 굉장히 까다롭고 여자들은 입교하기가 아주 쉽다고 했죠. 새신자가 왔을 때 새신자들을 교주가 직접 면담하는 시간을 가진다고 하니 카나와 자신이 입교하는 척 들어가 공태를 살피겠다고 했습니다. 상디는 위험하지 않겠냐고 자신 곧바로 쳐들어가 다 박살 내버리겠다고 했죠. 시노부는 상디 같은 경우는 도우마와 마주친 적이 있기 때문에 허를 찌르기 위해서는 얼굴을 모르는 카나와 자신이 들어가 도망가지 못하게 막아놓고 그 다음 들어온 편이서 그 녀석을 잡을 확률이 높아질 거라고 했습니다. 그렇게 카나와 시노부는 만세극락교 건물 안으로 들어갔고 젊은 여자들이 왔다는 거에 신도들은 엄청나게 반겨줬죠. 집회가 끝난 후 시노부와 카나오는 새신자 면담이라며 도우마의 방으로 불려졌고 도우마는 이들을 반겼습니다. 도우마는 어떤 마음의 슬픔을 가지고 있어 이 만세 극락교를 찾았냐며 온화하게 물었고, 시노부는 교주님의 명성을 듣고 찾아왔으며 교주님을 위해 간식도 직접 만들어 왔다고 하며 건네주었죠. 도우마는 시노부가 준 약과를 먹었고 맛있다며 답례로 좋은 것을 보여주겠다고 하며 뒷방에 문을 열었습니다. 그러자 그곳에는 엄청난 피냄새가 풍겨져 나왔고 수많은 여자들의 시체가 쌓여져 있었죠. 도우마는 시노부를 보고 단번에 카나의 동생이란 걸 알았고 귀살대원임을 알았습니다. 카나오는 상대에게 들켰다는 걸 알리기 위해 피리를 불었고 시노부는 벌레의 호흡으로 곧바로 도우마를 찔렀죠. 도우마는 시노부의 독공격에 고통스러워했지만 금방
소화해버렸다며 다시 멀쩡해졌습니다. 그렇게 도우마는 저번에 네 언니를 먹지 못해서 아쉬웠는데 오늘라도 이따다키마스 해야겠다며 냉기 열정을 날렸고, 그 순간 카나와 시노부는 날렵한 몸놀림으로 그 냉기 열정들을 피했고 함부로 도우마의 곁에 다가지 않았죠. 카나에와 도우마가 일전에 싸운 걸 목격했었던 아오이가 말해주길, 도우마가 얼음 혈기술을 썼을 때 가까이 가면 안 된다고 카나에가 말했고, 시노부와 카나에는 최대한 거리를 뒀고, 그 모습을 본 도우마는 원거리전은 내가 훨씬 유리하지 않겠냐며 비열하게 웃었습니다. 곧바로 도우마는 얼음 혈기술을 그들에게 뿌렸고, 그 순간 천장을 뚫고 상디가 내려와 그 냉기들을 날려버렸죠. 상디는 그 방에 있는 수많은 여자들의 시체를 보고 거의 눈이 돌아갈 정도로 분노를 했고, 그 분노는 너무 크다 보니 잠시 뒤 오히려 상디를 침착하게 만들었습니다. 버러지 같은 자식, 네 녀석만은 내가 꼭 죽여주마 라고 싸늘하게 말했죠. 도우마는 상디를 보고 저번에 방해했던 녀석이로군, 이번에도 방해할 셈이냐 하며 부채로 휘둘러 날카로운 얼음 공격을 날렸습니다. 하지만 상디의 견문색 패기로 인해 그것들을 전부 피하며 서서히 접근했고, 비압을 잠글 시전에 도우마에게 강렬한 발차기를 날렸죠. 그때 도우마는 빙벽으로 막아 피해를 줄였지만 엄청난 충격에 쭉 뒤로 밀려났습니다. 상디의 고열로 불타고 있는 다리 때문에 뿌려놓은 미세한 냉기 열정들이 폐에 들어가기 전에 녹아버렸고, 상디는 도우마에게 그대로 뛰어가 근접전을 펼치며 이곳저곳을 발로 찼고, 발차기에 맞은 부분은 불타올라 재생이 되지 않아 고통스러워했죠. 그때 도우마는 자신의 필살기인 얼음보살을 소환했고, 얼음보살로 상디의 눈길을 끌고 막고 있을 때 빠르게 시노부와 카나오를 죽이고 도망을 갈 생각이었습니다. 얼음보살이 상디를 덮치자 상디는 그 거대한 몸을 발로 깨부수기 시작했고, 도우마를 신경 쓰지 못하게 되었죠. 자신의 예력이 성공함을 느낀 도우마는 곧바로 시노부에게 뛰어갔고 시노부를 향해 부채를 휘두르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그 순간 갑자기 피를 토하기 시작했고 몸이 갈라지며 녹아내리기 시작했죠. 시노부는 웃으며 드디어 내 독이 먹혔구나 라고 했습니다. 도우마는 놀라며 분명 아까 맞은 독은 소화해버렸을 텐데 라고 하자, 시노부는 처음에 와서 줬던 음식에는 독이 아닌 화학 반응을 일으키는 성분만 들어있었고, 그것이 처음에 찌른 독에 의해 연쇄작용이 일어난 거라고 했습니다. 일부러 처음부터 독이 든 음식을 주면 바로 알아차릴 테니 독이 들어왔을 때만 반응하는 물질로 제작을 했던 시노부의 똑똑한 계략에 당한 것이었죠. 도우마의 몸이 흐느적거리자 카나오가 부채를 들고 있는 팔을 꽃의 흡으로 베어냈고, 저 멀리서 얼음보살을 전부 깨부셔버린 상디도 나타나 도우마를 발로 깠죠. 도우마는 반격을 해보려고 했지만 제대로 혈기술이 나오지 않았고 상디의 무차별적인 폭행으로 온몸이 엉망진창이 되었습니다. 이들은 도우마를 쉽게 죽이지 않고 최대한 고통을 주며 죽이려고 했고, 카나에가 당한 고통의 100배는 돌려주겠다며 마구마구 온몸을 박살냈는데, 도우마는 오히려 사이코처럼 고통을 즐기는 모습까지 보이며 이들의 간담을 서늘하게 했습니다. 그때 어디선가 수많은 독침이 날아왔고, 상디는 견문색 패기로 뒤쪽에서 어떤 공격이 날아온다는 걸 알았기에 피하려고 했지만 이대로 자신만 피해버리면 카나와 시노부가 그 공격에 맞게 되기 때문에 몸을 던져 막았고 발차기로 그것들을 날려버리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너무나 갑작스럽게 벌어진 일이라 전부 다 날려버리지 못하고 독침 몇 개를 맞게 되었죠. 호호, 도우마고 그 꼴은 무엇인가요? 설마 인간들에게 당하신 건가요? 라고 하며 기괴하게 생긴 혈기가 나왔고 그 눈에는 상현 오해 표식이 있었죠. 도우마와 교코는 둘 다 광기 어린 취미가 있었고 자신의 취미가 더 우월하다고 서로에게 어필하는 사이였는데, 예전에 한번 도우마가 자신의 방에 쌓여있는 아름다운 여자들의 시체를 보여주겠다며 한번 찾아오라고 했었고 때마침 이렇게 찾아온 것이었죠. 상디는 교코의 독침을 맞고 몸이 저려오기 시작했고 카나와 시노부가 뛰어나가 교코에게 공격을 날려봤지만 아직 이들의 실력은 상현의 혈기가 맞붙어서 이길 정도가 아니었고 교코의 강력한 공격에 모두 나라가 벽에 부딪혀 쓰러졌습니다. 교코는 고작 이런 것들에게 당한 거냐며 도우마를 놀렸고 조만간 교체혈전을 신청하던가 해야겠네요. 호호호 하고 웃었죠. 상디는 마비된 몸을 이끌고 교코에게 덤벼들어 발차기를 시전했지만 디아블 잠부가 해제된 상태이다 보니 치명적인 데미지를 줄 수 없었죠. 어느새 도우마까지 조금씩 회복이 되고 있는 상태, 이들은 꽤나 위기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때 엄청난 쌍욕이 날아오며 재생하고 있던 도우마의 사지를 누군가가 절단을 내버렸고 그것을 보니 풍주, 시나즈가와 사네미가 있었죠. 사네미는 평소에 좋아하지만 쑥스러워서 표현 못했던 화족 하나애가 혈기의 습격으로 인해 의식불명 상태가 되었다는 걸 느끼나마 알고 엄청나게 분노했었습니다. 당장 그 혈기를 잡으러 가겠다고 했는데 이미 시노부와 상디가 출발한 상태라고 아오이가 말해주어 황급히 이쪽으로 뛰어온 것이었죠. 사네미는 교코와
치열한 접전을 펼쳤고 그 사이에 시노부는 나비에 대한 해독약을 조합해 상대에게 주사했습니다. 그때 도마가 한쪽 팔을 우선으로 재생해 날카로운 얼음 혈기술을 사네미에게 날렸고 사네미는 그것에 등짝을 베고 말았죠. 상디는 그 모습을 보고 등짝의 상처는 검사의 수치일 텐데 라며 초록머리 검사가 생각이 났습니다. 사네미는 내 상처들은 혈기들을 죽여온 데에 대한 훈장이다 라고 하며 등에 흘러내린 피를 공중에 뿌렸고 그 피냄새를 맡은 교코와 도마는 갑자기 비틀거리며 몸을 가누지 못했죠. 내 피는 희귀혈이라 혈기놈들이 맞게 되면 취하게 되지 라고 하며 비틀거리는 교코에게 맹공격을 퍼붓었고 교코는 그저 방어만 겨우겨우 할 뿐 쉽게 대응을 할 수가 없었죠. 상대 역시 시노부의 해독제로 인해 어느 정도 마비가 풀리자 디아블 잠부를 시전해 취해서 해롱거리고 있는 도마의 온몸을 박살내버렸고 끝에 가서는 머리를 날려버렸습니다. 도마는 그렇게 소멸하게 되었고 교코 역시 사네미의 공격에 궁지에 몰리자 카나와 시노부도 합세해 함께 목을 베어버리며 소멸을 시켰죠. 카나이는 도마가 죽자 폐에 얼어붙어있던 얼음 혈기술이 풀리게 되며 몸의 온도가 정상적으로 돌아왔고 곧이어 눈을 뜨게 되었습니다. 카나이는 임무에서 돌아온 이들을 웃으며 반겨줬고 시노부와 카나오는 카나이가 눈을 뜬 상태로 반겨주자 그대로 뛰어가 카나이를 껴안으며 다행이라고 눈물 지었죠. 사네미는 그저 멀리서 카나이의 생존을 확인한 후 안심하며 돌아왔고 상디는 카나이를 이번 기회에 포옹하려고 정말 걱정 많이 했다며 다행이라고 양팔을 벌려 다가갔지만 시노부가 뒷발로 상디를 밀어내며 상디의 포옹을 미수로 그치게 했습니다. 상디는 아쉬워했고 시노부는 호시탐탐 상디를 언니에게 다가가지 못하도록 견제를 했죠. 그 뒤 카나이가 퇴근을 하자 귀살대에서는 엄청난 호화잔치가 벌어졌고 주들이 모두 모여 함께 상디가 만든 음식을 먹으며 이번 승리를 축하했습니다. 이번에 상현을 2마리나 퇴치한 크나큰 성과에 따라 시노부는 주의 자리에 오르게 되었고 충주가 되었죠. 카나오는 정식으로 호체우 후계자가 되었고 상디에게도 주의 자리를 주겠다고 했지만 자신은 밀짚모자 해육단의 요리사라는 직함이 있기에 다른 자리는 필요하지 않다고 하며 정중하게 거절했습니다. 그 시점 혈기 쪽은 대난리가 났는데 단기간에 상현육과 상현호, 상현이가 쓰러졌다는 것에 엄청난 긴장을 하기 시작했고 여러 정황을 놓고 봤을 때 가장 위험해 보이는 노란머리 녀석을 주의해야 한다고 했죠. 그리고 왠지 모르게 그 녀석은 여자의 모습을 한 혈기는 건들지 않는 걸 봐서는 여자가 약점이란 것을 알게 된 모자는 여성형으로 변신을 하며 시나리오 3부가 끝이 나게 됩니다. 도우마의 사망 이후 혈기 쪽 진영에서는 상디의 존재에 대해 경계를 하기 시작했고 특히나 흥미를 가지게 된 인물은 무장과 아카자였습니다. 아카자는 검이 아닌 채술을 사용해 자신보다 윗서열인 도우마를 제압했다는 것에 자신도 어서 빨리 붙어보고 싶었죠. 아카자 역시 예전에 도우마에게 한번 패배해 상현 3으로 떨어졌지만 도우마에게 패배 후 엄청난 단련으로 인해 조만간 다시 교체혈전을 신청하려던 참이었기에 상디를 자신의 손으로 처리해 자신이 도우마보다 강하다는 걸 증명해 보이고 싶었습니다. 그리고 무자는 자신의 미인계를 통해 상디를 굴복시키고 싶었죠. 아카자와 무자는 서로 먼저 상디를 찾기 위해 눈치 게임을 했고 아카자가 먼저 상디와 만나게 되었습니다. 우선 아무 귀살대원이나 붙잡고 상디에 대한 정보를 털어놓게 했는데 하필이면 도마의 공격으로 인해 다른 곳으로 이사를 가게 된 나비저택에 이사를 도와줬던 귀살대원 중 한 명이었고 아카자는 곧바로 새로운 나비저택이 있는 그곳으로 뛰어갔죠. 하지만 아카자를 먼저 발견한 것은 카나에와 시노부 그리고 카나오였습니다. 엄청난 기가 느껴지는 아카자를 보고 바로 전투 태세를 갖추게 되었고 아카자는 난 여자와는 싸우지 않는다며 어서 그 노란머리 녀석이나 부르라고 했죠. 이게 무슨 소리냐며 3명에서 동시에 검으로 공격을 했지만 아카자는 파괴사를 아침으로 그 공격들을 전부 피하기만 하며 난 여자를 죽이지 않는단 말이야 라고 소리쳤습니다. 시노부는 어째 아카자의 모습을 보니 딱 상디처럼 이상한 녀석이라는 걸 느꼈고 그냥 상디를 불러오겠다고 했죠. 어차피 상디가 목적이기도 하고 상디가 싸우는 편이 자신들보다 전투력도 높다는 판단이었습니다. 금방 불러오겠다며 시노부는 폴짝 뛰어갔고 여전히 카나에와 카나오는 아카자를 예의주시하며 경계했죠. 하지만 정말로 아카자는 공격을 해오지 않았고 여유로운 표정으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카나이는 상현인 당신이 왜 귀살대원이 우리를 공격하지 않는 거죠? 라고 물었고 아카자는 자신도 모르지만 여자랑 싸우는 것 자체가 찝찝하고 마음이 내키지 않는다고 했죠. 그때 여자는 싸워야 할 존재가 아닌 지켜야 할 존재이기에 싸우지 않는 것이다 라며 상디가 두둥 등장했고 아카자는 상대를 보더니 이상한 생각을 가지고 있는 녀석이군 이라고 하며 곧바로 전투태세를 갖췄습니다.
상디 역시 준비를 했고 둘은 동시에 뛰어가 발차기를 서로에게 날렸죠. 엄청난 폭풍이 몰아치며 둘은 치열하게 접전을 펼쳤고 아카자는 지금껏 너 같은 녀석을 기다렸다고 했습니다. 그러자 상디는 기겁을 하며 너 이 자식 남자를 좋아하는 건가? 나는 전혀 그쪽 취향이 아니야 라고 했고 아카자는 그 말에 당황하며 아니 그런 말이 아니고 무술로 싸울 수 있는 상대를 기다린 거였다고 라며 해명을 했죠. 하지만 그 당황한 틈을 타 상디는 강력한 발차기를 날려 아카자의 가슴팍을 쳤고 아카자는 피를 토하며 날아갔습니다. 미안. 내가 예전에 남자를 좋아하는 남자에게 당한 게 많아서 라고 말한 상디. 아카자는 살짝 방심을 했다고 하지만 엄청난 발차기 위력에 놀랐고 이제부터 진짜로 간다며 파괴살 나침을 시전한 후 더 정교해진 무술을 구사했죠. 하지만 상디도 그 페이스를 맞춰 견문색 패기로 아카자의 주먹을 피했고 아카자는 더 빠르게 난타를 했지만 그 모든 공격을 전부 받아내는 상대였습니다. 하지만 아카자는 혈기 특유의 엄청난 체력으로 계속되는 공격을 퍼붓었고 상디는 이러다가 자신이 먼저 지치겠다고 생각이 들어 전력을 내어 상대를 해야겠다는 생각을 했고 디아블 잠브를 시전했죠. 불타는 발로 날리는 발차기는 가드를 뚫고 엄청난 데미지를 줬기에 아카자는 한 번이라도 제대로 맞으면 안 되겠다는 위험을 느꼈습니다. 디아블 잠브와 몇 번 부딪힌 아카자의 기술들은 전부 깨져버렸고 상디의 발에 스치기만 해도 스친 곳이 불에 타올랐죠. 상디는 결정타를 먹기 위해 높이 점프를 했고 아카자는 그 모습을 보고 공중에선 쉽게 피할 수가 없지 자총수를 두었구나 라고 하며 공중에 있는 상디를 향해 파괴살 종식을 시전해 엄청난 연타 공격을 날렸습니다. 하지만 공중에서도 이동 기술을 사용할 수 있는 상디는 월볼을 통해 공기를 발로 차 날아다녔고 그 연타를 피하며 더 높은 곳으로 올라갔죠. 그리고 데일처럼 회전하며 급강하에 아카자를 향해 내려찍는 디아블 잠브 야생고기 슛을 시전했고 아카자는 그 공격을 종식으로 맞받아쳤습니다. 하지만 연타는 상디의 엄청난 회전력에 막혔고 이건 피할 수 없다는 생각에 가드를 해봤지만 화염과 함께 몸이 뚫렸고 아카자는 패배를 직감했죠. 몸이 거의 다 박살나버린 아카자는 깨끗이 자신의 패배를 인정했고 내 녀석의 발차기는 정말 훌륭했다고 말했습니다. 그리고는 이제 끝을 내라고 했죠. 하지만 상디는 아카자가 정정당당한 싸움을 했고 굳이 여자와 싸우지 않는다고 말하며 호초자매를 공격하지 않는 걸 보아 그런 녀석을 죽이고 싶지는 않다고 했습니다. 그러자 아카자는 정말 이해할 수가 없는 녀석이로군 이라고 하며 이제 곧 태초의 혈기인 무잔이 너를 만나러 올 것이라고 하며 그는 정말 강하니 조심하라고 일러줬죠. 그 뒤 무자는 여자 혈기인 나키메를 상디에게 보내 정말로 여자 혈기를 죽일 수 없는지를 시험해보려고 했고 상디 앞에 나키메가 나타났습니다. 상디는 혈기의 기운을 느끼고 경계를 했지만 여자의 모습을 한 눈을 가리고 있었지만 뭔가 예뻐 보이기 때문에 나키메를 공격할 수가 없었고 나키메는 그대로 상디를 무한성으로 데리고 들어가 버렸죠. 상디는 나키메의 혈기술을 당해 무한성으로 소환되는 과정에서 나키메의 앞머리가 흩날려 눈이 가운데에 하나밖에 없다는 거 보고 으악! 이녀가 아니었잖아! 라고 생각하며 당황했고 곧바로 나키메에게 공격을 날리려고 했지만 다시 나키메의 앞머리가 눈을 가리자 중간에서 발차기를 멈추며 아무래도 눈을 가리니까 여자처럼 보여서 공격할 수가 없다고 했죠. 그 장면을 본 무자는 상디가 여자의 모습에 엄청나게 약하다는 걸 확신했고 자신이 나섰습니다. 치명적이며 고풍적인 느낌을 주는 미시 무잔. 상디는 멀리서 무잔을 보고 완전 예쁘다면서 눈이 하트 뿅뿅이 되었죠. 그리고 무자는 상디에게 접근을 했고 너의 실력을 높이사 혈기로 만들어줄 테니 평생 내 밑에서 늙지 않고 사는 건 어떠냐고 했습니다. 상디는 무잔의 제안에 평생 이 치명적인 여자와 지낼 수 있다고? 하며 헤헤거렸고 무잔의 촉수가 상디를 향해 서서히 다가왔죠. 하지만 순간 상디는 무잔은 분명 남자라고 들었는데? 라고 하며 정신이 번쩍 들었고 그대로 무잔의 복부를 발로 차버렸습니다. 무잔은 아니 여자의 모습인 나를 공격하다니? 라고 하며 피를 토했고 상디는 엄청난 분노로 온몸이 뜨겁게 불타고 있는 것처럼 보였죠. 상디 무장에게서 느껴지는 기묘한 위화감이 바로 남자가 여장을 했기 때문이란 걸 알았고 예전에 여장 남자들이 득실거렸던 류아프 섬에서의 트라우마가 발현이 되었습니다. 상디는 곧바로 무장에 뛰어가 디아블 잠브로 온몸을 구타하기 시작했고 무자는 갑작스러운 분노의 공격에 당황하며 그저 맞을 수밖에 없었죠. 예상치 못한 선빵에 머릿속이 하얗게 되어버렸습니다. 디아블 잠브로 혁도가 발현돼 철갑구두에 차인 곳은 불에 타 재생이 제대로 되지 않았고 마치 예전에 요리일책에서 당했던 그런 고통이 느껴져 트라우마가 떠올랐습니다. 요리일치 이후에 다시는 이런 고통이 자신을 찾아오지 않을 거라고 믿어왔는데 하며 부들거리는 무장. 상디 역시 다시는 여장 남자와 엮이지 않으려고 했는데 심지어 여장 남자를 예쁘다고 생각했었다니 라고 하며 엄청나게 부들거렸죠. 두 명의 트라우마가 이렇게 동시에 발현이 되었지만 무장의 트라우마는
오히려 부자는 움츠러들게 약화시켰고 상디의 트라우마는 오히려 상디의 분노를 이끌어내 더 강하게 만들었습니다. 부자는 제 실력을 내지 못하고 상디에게 계속해서 쳐맞자 나킴에게 어서 빨리 다른 상현의 혈기들을 소집하고 나를 다른 곳으로 보내라고 소리를 쳤죠. 하지만 나키메는 부자의 말을 듣지 않았고 그 상태 그대로 처맞게 놔두었습니다. 나키메는 아까 상디가 자신을 공격하지 않았다는 것에 내심 심쿵했는데 인간 시절에는 꽤나 한미모했던 자신이 혈귀가 되자 눈이 가운데에 하나밖에 없는 흉측한 몰골이 되었고 그 누구도 자신을 여자 취급해주지 않아 마음의 상처를 많이 받았었죠. 특히나 부자는 항상 나키메의 외모를 비하하곤 했고 자신이 여성형으로 변신하면 훨씬 예쁘다며 꼽을 주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자신이 여자라는 이유로 공격하지 않는 상디의 모습을 보고 오랜만에 자신이 여자라는 걸 다시금 깨닫게 되었고 상디에게 어쩐지 감동을 받게 되었죠. 부자는 나키메에게 도대체 왜 혈기술을 쓰지 않느냐며 소리를 버럭버럭 질렀고 상디는 시끄럽다며 기합을 잠으로 부자의 옥수수를 털어버렸죠. 부자는 도대체 나는 여자의 모습인데 왜 공격을 하는 거냐며 이빨이 없는 상태로 어버버 말하자 상디는 그 말에 더욱 열이 받아 지난 유아프만 섬에서의 지옥같은 날들을 떠올리며 분노를 극대화시켰고 디아블 잠부의 바라는 전신까지 이어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순식간에 무장에게 뛰어가 헬 메모리즈를 시전해 몸을 박살내며 동시에 태워버렸고 무자는 소멸하게 되어버렸죠. 그러자 무자의 세포를 가지고 있던 다른 혈기들도 몸이 부서지며 붕괴되었고 나키메는 상대에게 마지막은 여자로 죽게 해주어서 고맙다는 말을 했습니다. 그리고 쓰러져 몸을 회복하고 있던 아타자도 자신의 몸이 붕괴돼감을 느끼자 그 녀석 무장까지 이긴 모양이군. 마지막 상대가 네 녀석이라서 참 다행이다 라는 말하며 소멸했죠. 상현의 코쿠시보는 그때 한참 귀살병들을 잡아주기로 있었는데 얇게 빠진 검사인 무라타만이 남은 상황이었고 무라타는 공포에 질려 몸을 벌벌 떨고 있었죠. 무라타는 그래도 죽기 전 마지막으로 검을 휘둘러보자는 생각으로 휘둘렀는데 갑자기 뜬금없이 코쿠시보의 몸이 붕괴되어 어이없는 소멸을 맞이했습니다. 무라타는 뭐지? 나한테 이런 힘이 있었던가? 라며 감탄했죠. 무장을 퇴치하고 온 상디는 귀살대원들에게 엄청난 영웅 대접을 받게 되었고 드디어 수건을 이루어냈다는 기쁨에 카나에와 시노부 그리고 미치가 뛰어나와 상디를 껴안았죠. 상디는 그녀들을 품에서 코피가 터지며 이보다 좋은 행복은 없을 거라고 즐기고 있는데 갑자기 상디의 몸이 희미해지더니 다시 자신의 원래 세계 빈스모크의 지하실 기계로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상디는 안돼! 드디어 미녀들과 달콤한 시간을 보낼 수 있었는데! 라고 소리치며 절규를 했고 이렇게 상디의 가상 시나리오가 끝이 나게 되죠. 사실 상디 같은 경우는 압도적인 전투 능력을 가졌다고 보기는 어렵고 혼자서 모든 상현의 혈기들과 무자는 쉽게 쓸어버리기는 어렵기 때문에 가장 강한 상현인 코쿠시부를 전투에 참전시키지 않고 무전 역시 많은 너프를 시켰습니다. 상디가 유아프 섬에서 엄청나게 당했던 기억과 무전이 여성형으로 변신할 수 있다는 설정을 매치해 다소 유머러스하게 부자를 처치한 전개를 짜봤는데 어떻게 보셨는지 모르겠네요. 일단 이 컨텐츠가 고증으로 이루어진 것이 아닌 하나의 유머러스한 패러디에 가깝기에 부자니 어떻게 상대한테 짐? 이러면서 진지하게 댓글 거는 분들은 없길 바랍니다. 오늘의 가상 시나리오에 대한 감상평도 많이 남겨주시고요. 저는 또 다른 가상 시나리오를 들고 찾아오겠습니다. 오늘 영상 즐겁게 보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누르는 거 잊지 마시고요. 그럼 오늘은 이만 사요나라. 사요나라.